사상 최고 행진이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다우지수, S&P 500 지수, 이런 걸 보고 진짜 이 온도차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 어떻게 뭐 문화나 뭐 경제 여러 가지는 상당히 좀 이 동조화 비율이 높은데 증시의 경우는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산타 랠리가 왜 우리나라만 비껴갔는지, 닉케이 지수 16,000 같고, 다우 지수가 16,500선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코스피 2,500을 넘어가도 그래도 목이 마른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오늘 배당락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로 또 한 번 안전벨트를 고쳐맬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미국 증시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산타 랠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온 것도 모자라서 며칠 더 연장이 되면서 6거래일 연속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누가 거래소에 애기들을 데리고 왔나봐요. 부인이 뭐 어디를 갔는지. 어쨌든 분위기 좋습니다. 뭐 증시가 험악한 상황에서 이런 사진을 올릴 리가 없죠. 오늘 미국 증시 다우지수 16,500선에 다가가면서 벌써 6거래일째 사상 최고 경신 행진. 여기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확인해주자 연준 테이퍼에는 좀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경우에 3%에 거의 다가갔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 발표된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성적이 생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통주, 소비주 이렇게 오늘 미증시 상승을 견인했다고 나와 있네요. 하나씩 보실까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얼마나 잘 나왔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실업률도 그렇고 실업수당 청구도 그렇고 적을수록 좋은 거죠. 뭐 소소익선이라 그럴까요? 일단 이번에는 예상치가 34만 건 정도를 내다봤었는데 실제 결과는 33만 8천 건 나왔고요. 전주 대비해서 무려 4만 2천 건이 한꺼번에 감소를 한 결과입니다. 밑에 이제 동향을 보니까요. 실업수당이 많이 줄어드는 이 주를 보니까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태풍의 눈이라 그럴까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운송, 그리고 뭐 여기는 다 연말 쇼핑 시즌 관련이죠. 운수창고, 도매업종, 그 다음에 식음료 이런 쪽에 정리해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업종의 전반적인 정리해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물론 미국의 고용지표는 매월 첫째, 둘째 주,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상순에 집계를 해서 다음 달 첫째 금요일날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 결과가 셋째 주 결과다 보니까 다음 1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될 12월 고용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테이퍼가 나온 이후로 연준 양적 완화 축소를 정당화시켜줄 만한 재료가 GDP, 소비, 내구재 이렇게 고용까지 줄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추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간 데이터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때 한번 훌쩍 뛰어 올랐다가 또 지난 11월 이제 마지막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연휴들 쉬느라고 실업수당을 그때 청구 못한 사람이 다음 주에 소급해서 청구를 하고 이러면서 좀 변동성이 커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누가 봐도 일시적인 반등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정도의 이제 추세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뭐 일단 이 추세선 자체를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뭐 너무 엉터리로 그렸네요. 어쨌든 상당히 이제 저점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고 추세적으로 이제 일단 좋다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현지 의견 들어보실까요? TD 아메리트레이드 증권.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11월 말부터 최근 크리스마스까지 연휴 기간의 실업수당 청구는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결과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결과다. 최근에 고용 개선하고 소비자 심리 강화를 필두로 해서 미국 경제 청사진이 개선되면서 실업수당도 이와 연동돼서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에 런던 마켓증권의 투자 전략가. 현재 모든 트레이더들이 윈도우 드레싱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그 근거가 미 경제 개선이라는 보편 타당한 테마이기 때문에 연준 테이퍼가 차익 실현으로 인한 조정을 예고했었던 2주 전 상황과는 반대로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 테이퍼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식으로 투심이 바뀌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관들이 열심히 윈도우 드레싱을 하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어제 지수는 2000선에서 또 미끄러졌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윈도우 드레싱은 누가 봐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이런 식이고요. 우리나라 말은 달리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적어도 달리는 말의 평가를 받으려면 다우지수, 니케이 지수 정도는 돼야 이제 같이 올라타도 갈 곳이 더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연말 쇼핑 시즌 과연 명불허전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발표된 연말 쇼핑 시즌 총 매출이 3.5% 증가했다는 헤드라인 보시고 계시고요. 마스터카드 어드바이저스에 따르면 전체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3.5%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연말 특수라고 할 수 있는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늘어나서 그 전해의 연율로 0.7% 플러스에 비해서는 폭이 좀 커졌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저렇게 미증시가 사상 최고를 막 갈 정도는 솔직히 아니죠. 누가 봐도 이제 윈도우 드레싱과 오버슈팅의 영향이 있다고 보면은 내년 개장하자마자 급하게 차익 실현 매도가 몰리면서 미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렇다면 그동안 상승률에서 좀 소외돼 있었던 우리나라 주식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냐 라는 거의 이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지만, 1월 효과라는 게 또 있잖아요. 12월 증시 좋았는데 1월 안 좋았던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걱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외국인들의 이 선택을 다시 이끌어낼지가 이제 고민이고요. 사실 오늘 금요일장도 크게 좋을 일은 없다고 보고, 배당락 이제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납회일인데 이것도 역시 윈도우 드레싱을 하기엔 이제 너무 역부족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조금 거래 빈도를 줄이시고 생각은 신중하게 좀 이렇게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기왕 포지션 잡고 계신 거는 한번 장기로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00%로 빠져가지고 쇼핑 시즌에 대한 얘기 한 편 더 보고 갈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합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이 6%대였는데 그게 14%까지 가면서 저렇게 UPS나 페덱스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딱 배달되기로 약속이 돼 있던, 혹은 크리스마스 다음날 오기로 됐던 이런 게 이제 다 배송 지연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크리스마스 전주부터 미국의 택배 운송 업종의 물량 처리가 한도에 도달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원래 미국 온라인 매출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6%대였는데 연말에 갑자기 몰리면서 2배가 넘게 늘어났다. 현재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장에 있는 이 점원이나 캐셔,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 특수를 노리는 이 고용 창출도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택배에서는 좋지 않느냐.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업무 로드가 많이 걸렸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또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인 항공 시스템인데요. 김치 냉장고에 있는 김치통 같은 거를 이렇게 무인 항공기가 나르고 있는데 미국 전역에 30분 내 배송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원래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인 항공기 촬영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상업용으로 진짜 사용을 할 거를 앞두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지금 이 시험 비행과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기술 혁신의 정말 놀라운 한 단면이긴 합니다만, 이럴 경우 해운, 항공, 운송업계에 또 다른 이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이패스 도입되면서 톨게이트 요금 징수하는 아주머니들 일자리가 줄었듯이 약간의 좀 기술 혁신도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어쨌든 자리는 잡긴 잡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변 확대가 되는지, 또 많아지면은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까지는 사실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택배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얘기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개장하는 데 앞서서 앞에서 보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내년 기대감이 커졌고 다 좋지만, 일단 우리나라 오늘 개장에 적용할 이슈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이지 않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앞에 로이터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99%까지 올라갔고요. 막상 이제 테이퍼가 발표됐을 때는 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예상했잖아 이렇게 버티다가 오히려 그 뒤로 레벨업이 2번 정도 일어나면서 3%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3% 이렇게 문전 쇄도를 할 때 항상 국내 증시에 좋았던 적은 없었다. 물론 연준이 양적 완화에 있어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면 당연히 채권 수요가 줄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는 뭐 너무나 교과서적인 반응이지만은요.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저런 식의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도를 표시하는 국채 금리가 테이퍼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시점에서 저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증시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저평가라는 이 메리트를 가지고 박앤헌팅이니 뭐 한국 주식을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솔직히 이거고요. MSCI 한국지수 보셔도요. 물론 이제 배당락을 반영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MSCI 한국지수 0.61% 하락 마감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지금 이런 로이터 마감 브리핑을 저보다도 더 뭐 많이 배운 분들이고 매일 시장만 보시는 분들은 더 제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연기금과 기관들은 뭘 했느냐라는 이 책임 소재가 나올 경우에 우리도 어떻게든 이제 막판에 지금 지수를 조금이라도 들어올리려고 인도 드레싱을 시도하고 있는데 주식 비중이 너무 모자라고요. 개인이 던지는 물량하고 외국인이 뭐 조금씩 가격 내리면서 뭐 던지는 이런 것만 받아가지고는 사실상 인도 드레싱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기관까지도 자포자기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금요일날 해피엔딩을 기대하기에는 하방 압력이 좀 더 부동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